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2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123회.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와, 미쳤구나. 에이, 병신 혼자서. 옛날에 이러면은 어른들이 그러죠. 에이, 미친놈. 혼자서 육갑 떤다. 막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어때? 뭐 어때? 남이 뭐라 하는 게 뭐 어때?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됐지. 한량 바리스타, 한량이지만 시간은 없는, 돈도 못 버는, 그냥 참 애매한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애매해. 내 인생 자체가 참 애매했던 것 같아. 참 인생 날로 먹고 살다. 네, 또 중년의 인생 꼬인 바리스타 이시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겠지? 네, 잘들 계셨을 거야. 네. 한 주간 있었던 또 뭐 커피 기사라든가 또 개인적인 또 이야기들 그리고 또 커피 리뷰 이런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 방송을 즐겨 듣는 분들만 듣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좋아. 난 좋아. 뭐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언제나 내 고정 청취자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게 이 이슈에 따라서 이 조회수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팟캐스트가 구독자는 많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건당 조회수가 이제 1000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한 회당. 근데 이제 그 주제에 따라 뭐 보통 뭐 10,000건, 뭐 적으면 한 8,000건, 9,000건, 뭐 어떤 거는 뭐 진짜 한 10여만 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 왜 그러지? 조작인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있는 방송이라 항상 감사하고 있고 뭐 유튜브는 뭐 거진 제자리죠. 네, 구독자 17명, 네, 조회수 조회 없음. 괜찮아. 나 그래도 행복해. 네, 행복합니다. 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제가 어제 정확하게 어제가 아니구나. 엊그저께. 네, 지금 제가 4월 17일 토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가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러 갈 건데, 갔다 오면 또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또 일요일 날은 또 뭐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뭐 개인적인 또 이제 청소, 뭐 빨래, 뭐 기타 등등 일거리들로 인해서 혹시 또 힘들고 귀찮아서 녹음을 못할까봐 지금 아침에 짬을 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네, 제가 게으르고 참 무능한 거 저도 잘 아는데 제 딴에 뭔가 열심히 삽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보았던 영화랑 드라마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는 커피 오와 티. 사실 이게 3월 말인가? 이게 개봉을 했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을 솔직히. 왜냐면 이제 커피를 주제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왠지 좀 이렇게 유쾌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느낌이 너무 강했는데 사실 이런 영화들은 또 조만간 금방 VOD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또 코로나 시국에 또 굳이 내가 또 막 굳이? 에티오피아 굳이? 아직 개그는 혼자 하고 있고 미쳤구나 내가. 이 코로나에 또 이런 영화 보러 가면 좀 찝찝하기도 해서 VOD 서비스로 봤습니다. 신기하게 또 이게 한 보름도 안 돼서 VOD 서비스로 풀렸어. 그래서 이제 VOD 서비스로 이제 돈을 내고 봤는데 재밌었어. 전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영화를 보는 선택이나 취향은 다 제각각 다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상 이렇게 유쾌한 영화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화끈한 액션이나 뭐 좀 재미있는 스토리 이런 것도 물론 어떤 선택의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 없이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도 되게 좋아했어요. 참고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딱 보니까 왠지 필이 딱 너무 꽂혔어.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상당히 재밌게 봐서 이제 학원생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물론 대부분 안 보겠지. 안 보는데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 요새 이제 이 홍콩이란 나라가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홍콩 영화들이 이제 많이 죽었죠. 반면에 이제 중국의 자본을 앞세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쓸만한 좀 제가 보기에 괜찮다 싶은 영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좀 이제 필에 꽂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나중에 한번 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제목이 뭐였더라? 그 꽤 한 작년인가 재밌게 본 영화가 성시수부라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서홍시라고 하는 지역의 부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약간 이거 B급 영화예요. B급.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주성치스러운 약간 좀 병맛 코드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B급 정서가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약간 슬래스틱 약간 코미디 느낌도 사실 좀 있고 뭔가 모르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코드가 맞는 영화였는데 나중에 한번 요거 또 리뷰해 볼게요. 예, 꽤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아까 서홍시수부 그리고 이제 커피 오어 티 쉽게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커피 혹은 티라는 이제 주제인데 이 배경이 이제 운남성입니다. 운남성. 중국의 운남성 하면 우리가 이제 보이차로 정도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커피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한 10여 년 더 됐죠. 이제 기사로 중국 운남성이 이제 티보다는 커피를 재배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꽤 오래전 접했는데 그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오는 영화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잘 모릅니다. 네, 중국 시장을 잘 모르고 중국을 최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모르죠. 물론 제가 커피를 한답시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진짜 커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해요. 왜냐면 아무리 20년 정도 커피를 했다곤 해도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항상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커피 문화를 항상 매번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식이 되게 뭐 단편적이에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런 면에서 이 중국 영화와 이 중국의 커피 시장에 대해서 다룬 이 영화는 저한테는 담배와 같은 역할이긴 한데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 없고 너무 좀 가볍고 유쾌하다 보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 느낌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커피 시장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꽤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 운남성 출신의 이제 촌뜨기가 이제 베이징에 올라와서 이제 택배 일을 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운남성으로 가서 택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스타트업만 뭐 10번 정도 이제 창업을 했다가 계속 연타로 망한 웨이진베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현실성은 없는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택배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자살하려는 친구를 이제 구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야, 너 죽을 바에는 나랑 같이 시골 내려가서 사업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택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아무래도 택배를 이용하는 건 이제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도심지에서는 많이 해도 이런 시골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 시골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어떤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친구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친구 이름이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리샤오친. 그러니까 총 이름이 웨이진베이. 그다음에 이제 택배를 하는 펑시우빙.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재배하는 리샤오친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제 이 그 펑시오빙하고 리샤오치는 이제 요 운남성 출신이고, 이 베이징에서 온 웨이진베이 세 명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웨이진베이가 약간 두뇌형이에요. 두뇌형. 그러니까 머리가 좀 똑똑하고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실패했어도 좀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랑 이제 커피 덕후 리샤오친, 그다음 펑시오빙 세 명이서 힘을 합쳐 이제 커피 사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리샤오친이라고 하는 이 커피 덕후가 이 운남성의 보이차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이제 자기 혼자 커피를 키워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웨이진베이라는 친구는 이제 커피를 잘 아는 친구인데 커피를 먹어보니까 상품성이 꽤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커피 세계 대회에 출품을 해서 2등까지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 중국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그게 큰 의미를 가질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강릉이나 제주도에서 커피 묘목을 재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품화가 될 만큼 큰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 생산량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상품성이 좋다 하더라도 생산량이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운남성의 이제 보이차를 재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그 뭐죠? 마을 이장님 같은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마을의 절반 이상을 이제 커피 재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 지금 실제로 중국 운남성에서는 보이차 재배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영화에서처럼 약간 국뽕스럽게 중국 커피가 막 세계를 뭐 넘나들면서 그 상품성을 인정받고 이런 건 아직까지는 조금 대중성은 떨어지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보이커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차의 이름에 이제 보이를 달아서 보이커피라고 출시를 해서 이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국내에는 이제 정보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런 제품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한 팩트는 아니고 어떤 분의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뭐 중국 내에서 실제로 이런 제품을 팔고 있다, 유통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좀 먹어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루이싱 커피라고 하는 커피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었다가 분식 회계로 인해서 퇴출되는 어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매출을 조작해서 좀 뻥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손님에게 팔리지 않은 커피를 약간 과하게 부풀려서 약간 이벤트랑 프로모션을 했던 내용을 매출로 잡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가 팔린 것처럼 조작을 했던 사례가 이제 발견돼서 지금은 나스닥에서 퇴출돼서 이제 장외 거래로만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금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어요. 이게 어떤 기사라냐면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가 제가 링크를 해놓은 걸 좀 볼게요. 이게 어제적 이데일리 기사였는데, 회계부정 중국 루이싱 커피 사모펀드 2.5억 달러 투자금 확보, 루이싱 해외 사업 구조 조정 SEC 요구 충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면 승승장구하다가 회계부정으로 이제 추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다시금 투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재상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커피의 방향성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루이싱 커피가 물론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의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땐 충분히 발전 가능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 커피 시장의 흐름, 그리고 커피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약간 내비쳤는데, 저는 이 작품이 일단 되게 밝고 유쾌합니다. 물론 국뽕스럽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긴 합니다만,
뭐라 그럴까? 좀 나도 저런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커피로 뭔가 성공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 환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기대감이나 뭐 약간 유쾌함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이 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위기가 오냐면 이 세 사람이 스타트업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커피 시장의 큰 손인 이제 커피 유통업체가 이 친구들이 이제 재배하는 커피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액의 돈을 제시하고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커피를 재배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싸게 먹으려고 한 거지, 제 딴에. 근데 이 세 친구는 이 업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존심을 건드리게 돼요. 니들이 생산하는 커피는 한계적이고 발전성이 어느 정도 제약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욱하죠. 욱해갖고 나 안 팔아.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는 내가 우리끼리 서로 성공할 거야.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훈훈하게 성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커피의 이제 품질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커피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영화인데 그래도 커피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도 이런 사업 해보고 싶다. 어떤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화라서 참 재미있게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봤고, 또 한 작품이 최근에 이제 일본 드라마 중에, 커피 어떠세요인가? 제가 좀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1화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식, 어, 뭐랄까, 이 드라마를 사갖고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료실 같은 데 올라온 걸 이제 돈 주고 이제 다운받아서, 한 편만 봤어요. 이게 지금 도쿄 TV에서 4월 5일부터 이제 시작한 드라마인데, 제가 1편을 봤더니 약간 느낌이 그 심야 식당 있죠? 심야 식당. 약간 심야 식당과 약간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이게 나카무라 토모야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꽤 유명하대요. 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에는 얼굴이 잘 비치는 분이 아니셔서 요새 좀 핫한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신비로운 컨셉의 바리스타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타코 커피라고 하는 이제 문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커피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를 먹는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들과의 약간 힐링, 뭐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으로서 이제 위로를 전하는 약간 그런 그 심야식당과 같은 컨셉의 드라마인데 1편만 봤습니다. 1편. 근데 이제 약간 내용이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랄까 좀 뭐라 그러죠? 아 이렇게 단어 선정이 안 돼. 아침이라도 내 머리가 미쳤나? 이렇게 좀 이거 뭐라지?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심심한 드라마예요. 물론 1화밖에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잔잔하게 진행되는 내용이라 드라마 보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딱꼭질 같은 게 나오지? 내가 어디가 병이 있나? 아무튼 요새 이제 커피 어떠세요랑 요 커피 오아티 요 두 작품을 보고서 저는 요새 좀 약간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삶의 새로운 즐거움 또 작은 소확행 이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물론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커피 어떠세요? 이게 원작이 만화라요. 근데 이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국내에 이 작품이 알려져 있지 않나 보네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되면 이 작품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커피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항상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으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또 어떤 분이 발빠르게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답니다. 보면 이제 그라인딩 할 때 원두를 넣고 전원을 켜서 그라인딩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잘못됐을 수도 있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핸드드립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챔버가 없어요. 챔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라인더들은 이게 챔버가 있죠. 챔버가 있는 반면에 이런 그 우리가 핸드밀 말고 이 드립 그러니까 브루어 커피용들 보면 이렇게 온디맨드 방식이지 않습니까? 원두를 넣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분쇄를 하면 그라인딩 하면 그라운드 된 커피가 바로 나오는 형태인데 보통 이럴 때는 그라인더를 먼저 킨 상태에서 원두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모터라고 하는 게 갑자기 돌았을 때 처음부터 그 고속 회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기까지의 그 잠깐의 시간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전원을 켜서 그라인더를 돌려준 상태에서 보통 원두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뭐 먼저 키고 원두를 안 넣었다 그래가지고 또 누가 이렇게 글을 다시는 거를 제가 검색하다 살짝 봤는데 뭐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아는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 좀 위험합니다. 항상 네, 그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제 커피 이제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 좀 그런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약배전이나 중배전인 경우에는 이제 밀도 자체가 단단하고 아무래도 더 원두의 이제 그라인더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강배전은 더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덜 탈 수도 사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단하게 또 이제 한 주간 또 드라마 봤던 얘기를 얼핏 또 흘려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목이 메었어. 아, 나 미치겠네. 커피를 좀 마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를 리뷰해 볼 건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RTD 커피를 먹어볼 건데 그 전에 좀 약간 저도 입을 좀 풀어야 되니까 플라넬 드립 전에 까놓은 거 아직까지 다 못 먹었어. 이게 한번 보통 이제 커피들도 이렇게 개봉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가 조금 산패돼요. 지금 요것도 플라넬 드립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먹었을 때보다 지금 이 개봉해서 산패되니까 약간 쓴맛이나 약간 좀 탄향 같은 그 불편한 느낌들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선할 때 먹을 때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커피가 변질된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사서 뜯어 먹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무튼 입을 살짝 좀 풀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목이 왜 이러지? 정말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줍지 않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화하는 오류를 쉽게 범하는데 커피는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가게들마다 사용하는 품종의 원두 스타일도 다르고요. 물론 당연히 로스팅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연출될 수 있는 게 한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커피의 스타일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그만큼 커피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자 오늘 제가 리뷰해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조지아 크래프트에서 이제 콜드브루 시리즈가 나왔어요. 물론 사실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콜드브루 가공 커피, RTD 커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콘트라 베이스 콜드브루 라떼, 칸타타 지금 옆에 들고 있고요. 콘트라 베이스 콜드브루 블랙 갖고 있어요. 물론 칸타타는 아시다시피 롯데 칠성 음료이고 이거는 지금 제조사가 롯데 칠성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롯데 칠성이 사실 음료를 제조하는 곳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한 커피고 얘는 원두가 에티오피아산과 브라질산이 기본적으로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콜롬비아산도 이제 추출액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우리가 익히 쓰는 마닌 투 블렌드 스타일이고
요 콜드브루 라떼 역시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50대 50이에요. 반면에 이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는 물론 조지아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듀얼브루 방식의 우리 다니엘 헤니 형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커피가 기본에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콜드브루 시리즈고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고티카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리뷰도 했고 오늘 한번 또 다시 들고 와봤는데 자 보시면 이 조지아 크래프트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일본 코카콜라 계열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조지아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조지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 브랜드예요. 유통 전문은 코카콜라고 제조는 삼양 패키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삼양 패키징에서 많은 커피들을 실제로 가공하고 있죠. 얘도 보시면 라떼류도 삼양 패키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산 60%, 베트남산 40%. 지금 칸타타 콜드브루하고는 좀 컨셉이 좀 다르죠. 물론 브라질이 똑같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지금 얘도 브라질 60, 베트남 40.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가 이렇게 참 가공 커피뿐만 아니라 실제 커피에서도 블렌드용이나 베이스용 커피로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를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OKF 음료 주식회사. 참고로 요 OKF 주식회사가 그 홈플러스 쪽 이런 캔 커피가 오케이였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가공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주 눈에 띄어요. 자, 이 제품은 브라질산 60%, 베트남산 40%. 그러니까 원두의 밸런스, 그러니까 원두의 배합은 똑같아요. 지금 조지아 고티카랑 조지아 이 크래프트 콜드브루랑 커피 스타일은 똑같은데 제조업체가 다릅니다. 제조업체가 다르고 성분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그래서 맛을 보려고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커피인데 이 제조업체가 다른 이 두 가지의 커피가 어떤 맛을 나타낼지가 사실 좀 궁금했어. 그래서 왜 같은 회사 계열인데 왜 제조업체가 다를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블랙 라떼랑 두 가지 나온 걸 마셔보려고 합니다. 써있기로는 콜드브루 방식 100%로 끝까지 깔끔한 맛이라고 써있고 뭐 특별히 워딩이 뭐 써있는 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어떨까? 물론 크게 맛있진 않을 겁니다. 이런 RTD 대용량 커피들은 약간 그 상품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커피라 보니까 먹기 무난하면서 양이 좀 많은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한번 다시 커피빈 콜드브루도 한번 마셔볼게요. 커피빈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80%, 인도네시아산 20%. 그러니까 콜드브루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는 콜드브루 내렸을 때 그 개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남미 커피를 대체로 보면 그 초콜릿한 느낌들이 좀 잘 나고 에티오피아 쪽은 약간 좀 그 와인같이 약간 상큼한 듯 하면서도 술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들이 연출이 보통 됩니다. 자, 역시 커피빈 콜드브루도 한번 땄던 거라 그런지 맛과 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저의 입가심용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특유의 애프터의 풍미들이 나쁘지 않네요. 시간이 지났어도. 자, 일단 흔들어서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블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구수한 향들이 나는데 약간 가양이 됐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되게 구수한 향들이 나면 약간 가양될 가능성이 있어요. 볼까요? 가양이 됐나? 합성 향료, 있네요. 커피 향과 건과 향 써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이제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 있죠. 누룽지 사탕 있죠. 누룽지 사탕.
누룽지 사탕 보면 그 누룽지 사탕 향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향이 나요. 맛은 되게 닝닝해. 닝닝하고 살짝 그 텁텁한 느낌도 있어요. 콜드브루 특유의 가볍지만 뭔가 깔끔한 느낌이 그렇게 주지는 못해요. 끝까지 깔끔한 맛이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깔끔하기보단 뒷맛이 좀 약간 텁텁하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쓴맛들이 조금 여운이 갑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라이트해요. 라이트한데 묵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맛있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음에 넣고 먹으면 좀 더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아이스 음료들은 얼음잔에 먹어야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사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제 온도의 영향도 있고 이게 찬 얼음과 함께 만나면서 좀 희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연출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원액 자체로 그러니까 이 상태 병에 있는 내용물을 그냥 마셨을 때는 제 느낌에는 썩 깔끔하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맛이 콜드브루 많이 먹던 콜드브루의 느낌 비스무리한데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라떼를 한번 먹어볼게요.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라떼 먹어보겠습니다. 단맛과 캐러멜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역시나 합성 향료로 이제 커피 향이나 크림 향을 넣었고 혼합 제제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21% 정도 들어있긴 한데 그 뒷맛이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리고 약간 캐러멜 맛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라떼류들 가공된 거를 먹으면 특유의 단맛과 캐러멜 맛들이 좀 많이 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불편해요. 지금 얘는 물탄 맛이 상당히 강해서 좀 커피가 전체적으로 좀 닝닝한데 얘를 그 얼음잔 같은 데다 넣고 마시면 그냥 청량감 있게 먹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커피가 뭐 느끼하다든가 좀 맛이 세서 불편한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약간 물탄 맛이 너무 강해서 커피의 개성 자체가 좀 많이 희석된 그러니까 뭔가 콜드 브루 같긴 한데 딱 먹으면 콜드 브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약간 보리차 느낌도 사실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별한 커피라고 바라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로서의 상품성은 그닥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다른 제품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제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똑같은 회사의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죄송해요. 목이 메었어요. 왜 그러지? 너 말을 많이 해서 그러나? 에이씨, 내 몸 상태가 그지 같아. 막 트름 올라오고 미쳤구나. 아주 꼴값을 떤다, 진짜. 자, 이번에는 고티카를 먹어볼 건데, 그러니까 얘는 캔 타입입니다. 캔 타입. 지금 따고 있고요. 지금 블랙.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물론 이름은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뭐 포장 용기도 다르고, 재료 배합은 똑같은데, 이제 제조사가 다릅니다. 맛도 달라. 굳이 따지자면, 지금 같이 먹어보고 있거든요? 같이? 제가 같이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둘 다 맛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맛없다고 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또 너무 또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저 자식, 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는 뭐
뭐 다 맛있네, 맛없네, 지 혼자 그래.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제가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블랙과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를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같이 먹어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라 그럴까. 풍미는 조지아 고티카께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풍미는 약간 그 바디감 같은 것도 조지아 고티카가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같이 놓고 먹어보면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좀 다르긴 달라.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럼 저는 약간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를 선택하겠어요. 좀 더 맛을 따지자면 고티카께 조금 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살면서 입안의 풍미도 조금 더 잘 연출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고형분 함량도 똑같고 커피 추출액도 똑같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조사는 달라요. 제조사는 다르고 그러니까 제조한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배합이나 원재료는 비슷한데 거진 똑같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제조사가 달라서 그런지 이 두 커피가 달라요, 맛이. 자, 그럼 이번에는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도 같이 먹어볼게요. 라떼도. 네, 지금 새로 딴 거고요. 물론 한번 땄으니까 맛이 썩 좋진 않겠지. 그러니까 때깔로 봐도 때깔은 비슷해. 때깔이 비슷한데 확연하게 맛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퀄리티가 다른 거죠. 자, 지금도 이제 조지아 크래프트 라떼랑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라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라떼는 캐러멜 향과 맛이 날고 단맛도 잘 나지만 물탄 맛이 강하다면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카페 라떼도 비슷한데?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근데 라떼는 약간 차이가 덜 나네요? 차이가 덜 나는데 솔직히 라떼는 보트리도 난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건 거진 삐까삐까인데? 말 그대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지금 이 아메리카노 스타일은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었다면 요 라떼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재료의 배합도 비슷해. 물론 여기에 우유 함량에 대한 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둘 다 거진 비슷한 재료 배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라떼 쪽은 좀 구별이 잘 안 돼요. 약간 거진 비슷한데 오히려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라떼가 물탄 맛은 나지만 조금 더 낮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사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긴데 진짜 거기서 거긴데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정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좀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은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오히려 지금 이거는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가 조금 더 물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노는 조지아 고티카께 좀 더 나았고
콜드브루 라떼는 요 조지아 크래프트께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긴 해. 거기서 거기긴 한데, 조금 더 아메리카노는 구별이 확 된다면, 요 라떼는 좀 구별이 좀 덜 돼. 그러니까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좀 쉽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것만큼 비슷해. 정말 맛이 너무 비슷해.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 맥을 확 짚을 수 있을 만큼 차이점이 좀 명확하다면, 라떼는 너무 맛과 향이 이런 게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약간 그 물탄 느낌이 좀 더 어느 쪽이 있느냐,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와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회사의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과 라떼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얘는 어떨까? 궁금하죠? 나만 궁금한가? 나만 궁금할 수 있지.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뭐 돈과 여유만 되면 닥치는 대로 다 이렇게 막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꿈틀거려요. 그래서 이런 커피들도 사실 이거 다 먹어본 커피들이거든요. 참고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이것만 한 10번 이상 샀을 거야. 근데 제대로 다 마셔본 적이 없어. 그 와이프한테 맨날 쳐맞죠. 야, 씨,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씨,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아니, 지금 아프리카에 애들이 굶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제 막 쓸데없이, 짠뜩 사놓고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버리고.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자꾸 이게 궁금하니까, 자꾸 또 사고 싶은 거야. 아이씨, 참, 난 쳐맞아야 돼.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기아의 허덕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부합시다. 나는 기부 많이 해야 돼, 진짜. 자, 이번에는 칸타타 콘트라 베이스 콜드브루 블랙 한번 마셔볼게요. 물론 제조사도 확연히 다르고 일단 재료 배합도 다른데 요 두 제품만 비교하기엔 분명히 한계성은 있죠. 왜냐면 뭐 도토리 키재기냐, 막 이제 그 수준의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비슷한 애들 놓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한번 이거 했는데 또 하는 거야. 새로 나왔으니까. 먹어볼게요. 확실히 커피의 맛과 풍미가 확 다른 게 느껴지네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살기보단 거의 브라질 쪽 커피의 느낌이 좀 많이 살아서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데?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블랙이 깔끔하다라고 써놨지만 얘는 오히려 여운이 좀 있고, 사실 콘트라 베이스도 여운이 있어요. 뒷맛에 그 쌉싸름함이 밀려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입안의 커피에 대한 느낌이, 여운이 얘가 더 깔끔해. 칸타타 쪽이 일단 농도 자체는 비슷해요. 얘도 그렇게 막 바디감이 세거나 커피의 무게감이 센 편은 아닌데 조금 더 라이트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쓴맛은 콘트라 베이스 쪽이 조금 더 여운이 좀 남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커피의 차이는 나요. 그래서 뭘 먹어도 차이는 나는데 청량감은 오히려 이쪽에서 난 것 같아. 보시면 상단에 그 조지아 거에는 상단의 링은 커피 오일입니다. 흔들어 드세요 라고 써있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 오일 때문에 그런지 이 조지아 거는 약간 좀 기름진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칸타타 콜드브루 베이스 쪽은 조금 더 깔끔하게 더 느껴짐이 오는 것 같고요. 사실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제 취향은 뭐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닌데, 굳이 제 취향이라면 콜드브루, 요 커피빈 콜드브루가 그나마 내 취향이긴 한데, 아무튼 자, 블랙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서로 다른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RTD 커피의 어떤 완성도의 수준으로 봤을 땐 아직은 조금
모자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대기업이 그렇게 머리 나쁘신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대기업들의 이런 요즘에 이런 식품들을 보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먹은 게 들기름 막국수예요. 들기름 막국수. 혹시 아세요? 들기름 막국수? 아니, 모르시나? 요즘에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것만 보더라도 기존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업체들이 자기의 이제 브랜드를 달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광화문의 미진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뭐 블루보틀 캔커피도 이제 유통이 되고, 그 고기리 막국수 아시죠? 고기리 막국수. 그 고기리 막국수에 이제 그 들기름 막국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 먹으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서 약간 간장 같은 베이스, 그러니까 해서 애기국수라고 해갖고 파는 거 있었잖아요. 간장국수.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린이용으로 아니면 좀 이렇게 매운 거, 짠 거 못 먹는 애들용으로 나왔던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막국수 집에서 이제 그런 걸 상품을 내놓는데, 이게 이제 오뚜기 계열에서 예전에 뭐지? 이게 실제로 이제 기사도 떴어요. 오뚜기 풀무원 들기름 납품 중단, 고기리 막국수 견제용인가? 풀무원 생가득 들기름 막국수에 오뚜기 들기름 사용, 오뚜기 들깨 원가 상승으로 생산량 차질 비서, 풀무원과 조율 통해 일부 납품 물량 조절할 여지 있어 라고 기사 떴는데, 제가 어제 풀무원에서 나온 들기름 메밀 막국수를 먹어봤습니다. 사서. 그냥 궁금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레토르트 식품들 있잖아요. 뭐 레토르트 식품뿐만 아니라 이런 밀키트들이 이제 뭐랄까 자사나 어떤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뭐죠? 부대찌개 같은 것도 송탄, 뭐 의정부 부대찌개 이름 달고 나오는 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다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게 워낙 잘 나와서 사실 그 맛집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요 들기름 메밀 막국수를 제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찰진 메밀면 스타일에 또 메밀 향도 잘 우러나오면서 그 어떤 느낌 연출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고기리 막국수를 직접 먹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데 참고로 저는 고기리 막국수 직접 가서 먹었죠. 예전에 한번 리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가공 음식들이 너무 잘 나와요. 네. 오뚜기에서도 이제 용인의 막국수, 고기리 막국수 해서 오뚜기 고기리 막국수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서로 이제 견제를 할 만큼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아무튼 뭐 커피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커피에 있어서는 그 뭔가 좀 수준이 좀 상향 평준화가 아직은 안 됐지만 이제 점점 돼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RTD 대용량 커피는 사실 아직은 그 품질보다는 그냥 가성비,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고 이런 걸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대기업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눈에 조금씩 보여요. 그러다 보면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커피 쪽 시장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반 개인들이 과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기업이 많이 진출을 했지만,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동네 빵집이 있었을 때 이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게 막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실력 있는 개인 빵집들을 제외하고는 이 영세한 빵집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커피 시장이 개인 카페나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움직이는 또 이제 또 직영 스타일의 카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점점 이런 돈이 되는 것들을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하기 시작하다 보면
영세한 개인들이 이제 약간 버텨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커피에 대한 실력과 우위를 확실히 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을 또 호시탐탐 노리는 자본력 있는 회사들이 언제든지 넘보려고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대기업들이 출시하는 커피들이 분명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방향성을 턴하게 되면 무섭게 발전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들이 할 그 자리들이 없어질까봐 저는 사실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세한 카페들이 기존에는 어떤 자사의 상품성이나 개성을 내세우면서 지역에 이제 어떤 사랑을 받다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잠식이 되기 시작하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다시 사실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콘트라베이스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라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한번 흔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커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질 커피가 다 섞여 있어요. 한쪽은 에티오피아, 한쪽은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그러니까 칸타타는 그렇죠. 지금 조지아는 브라질과 베트남, 네,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제 입맛엔 다 별로네요. 약간 얘는 훈연향 같이 그 햄에서 나오는 거 있죠, 햄. 그 우리 비엔나 소세지 이런 거 먹으면 특유의 그 훈연 느낌 있잖아요. 풍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셉니다. 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라떼는. 조지아계 캐러멜 향과 맛이 셌다면 얘는 약간 소세지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나는데, 약간 특유의 그 소세지의 그 풍미나 향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제 취향은 아니에요, 다. 둘, 넷, 6개 다 내 취향은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안 먹으면 또 이거 와이프한테 쳐맞는데. 물론 큰 돈은 드는 건 아니지만, 뭐, 게장 1,500원씩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한 9,000원 하네. 한 9,000원. 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이러고 놉니다. 네, 혼자 이러고 놀아요. 네, 뭐 방송을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재밌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느낌. 사실 뭐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라떼 제가 오래전에 먹었는데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먹으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거죠. 절대 이 커피를 사 먹으면 안 되겠다. 나만 그런가? 뭐 이런 커피를 무시하는 거냐? 아, 그런 건 아니고, 가성비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커피를 여름에 얼음잔에 시원하게 얼음에 담아갖고 이렇게 먹으면 사실 이거 2,000원도 안 되잖아요? 뭐 프로모션 하면 이거 뭐 한 1,200원, 1,100원 이렇게 팔아요. 그걸 뭐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뭐 1,000원, 1,000원에 시원한 커피 한 잔 먹는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아무튼 뭐 개인별로 만족도도 다르고 커피에 대한 견해나 바라보는 시각 또 평가도 다 다르겠지만,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가 좋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맛있게 먹었어, 그럼 된 거야. 뭐 내가 여기서 싫다 좋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 입맛에 맛있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즐길 때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행복하면 된 거지, 뭐 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먹을 때 남의 견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맛있게 먹고 좋아하면 그 집은 나한테 맛집이야. 남들이 맛이 없네 뭐라 해도 나한테 맛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고 맛집이나 식당을 찾아가긴 하지만 내가 먹어서 맛있었으면 자주 가요. 남들이 뭐라 해도. 근데 남들이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엔 별로고 서비스가 불편하면 안 갑니다. 그건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커피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입맛에 맛있고 그 커피가 좋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 이게 질이 좋은 거네 나쁜 거네 맛이 없네 쓰네 타네 그래도 내가 맛있고 좋으면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남의 의견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뭐 어줍지 않게 이러쿵저러쿵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 리뷰를 만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커피 리뷰였고요. 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그 사람이 커피에 대한 경험치나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풍부하다면 모를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책을 계속 뒤져봐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계속 탐구하는 거죠. 왜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뭐 커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진짜 1도 없어요. 진짜 아는 거 없어. 전 솔직히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직접 가공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그냥 뭐 책으로는 봤지만 실제 해보질 않았어. 그런 것도 직접 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에서 핸드픽을 직접 하면서 뭐 체리를 직접 가공하고 워시드든 내추럴든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잘 알겠지.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예? 그냥 앉아서 커피만 뽑고 먹기만 했을 뿐 아는 건 없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나는 많이 아는데 그러면 뭐 할 말 없고 그럼 그 사람은 좋겠다 많이 알아서. 아무튼 우리에게 조금 더 관대하기보단 냉철하게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있었던 기사거리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다 한 번에 못해서 좀 나눠서 좀 해보도록 내 머리가 미쳤구나.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피의 기사거리만 조금 다뤄보고 맞춰보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나면 한 회 정도 더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못 올린다 그러면 저 자식이 시간이 없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제가 이제 기사들을 조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거리가 어디 갔냐? 제가 커피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게시판에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모든 엽기 다 모였다. 영원한 기다림이라는 분이 어느 카페의 유쾌한 메뉴판이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보다가 조금 참 신선하다라는 느낌 들었습니다. 일단 뭐냐?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사람은 메뉴판이 신입사원 아메리카노 해놓고 미국이 싫으면 아메리카노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메뉴를 약간 단조롭게 하기보단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해 보는 거예요. 인기 주임님 바닐라 라떼 잘 되면 지들 전략 탓 못 되면 직원 탓 LI 아바라나 마시자 아이스 바닐라 라떼나 마시자 이런 뜻이죠. 대리님 카페라떼 대신 맡아줘도 욕먹고 리드해줘도 욕먹는 게 대리 그럴 거면 그냥 점점점점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인기 과장님 카페 모카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 난 출근 시럽 이런 센스는 어디서 나오지? 와 이런 거 진짜 괜찮다. 인턴 초코라떼 댓 저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용 얼그레이 기본도 안 된 커피가 백 하나 믿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세상 나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 쌍막한 세상 속에서 이런 그 커피 메뉴 참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기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 한 주간의 기사거리들을 한번 모아놓은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이슈화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스타벅스와 관련된 기사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스벅은 가장 비싼 커피, 누명은 벗었는데 편의점 찾는 젊은이들이라면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스타벅스 7년간 아메리카노 동결, 엔젤리너스 커피빈 등 가격 높아 편의점 커피 찾는 젊은층 매출은 상승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된장녀라는 열풍을 일으키고, 이게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슈를 많이 다루곤 했었어요. 뭐 밥보다 비싼 커피에 대해서 나와갖고 패널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7년 가까이 가격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벌써 7년이나 됐어요? 오호. 최근에는 초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커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실제로 맞아요. 개인 카페에 가보시면 지금 참고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라떼가 4,100원, 4,600원. 그러니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싼 건 아닌데, 사실 개인 카페에 가보시면 기본 5,000원대가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던 그 성북동 그 돈가스 쪽 지역 카페들도 최소 5,000원이에요. 5,000원. 뭐 아이스는 6,000원. 뭐 이래요. 정말 비쌉니다. 아무튼 엔젤리나스와 커피빈이 아메리카노 라떼가 4,800원, 5,300원이래. 와, 이 정도였어? 하기야 폴바셋도 비싸죠. 폴바셋도 라떼가 5,300원 정도니까 어찌됐든 스타벅스보다는 비싸다는 형태로 글이 나왔는데, 물론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격대가 센 편입니다. 5,000원에서 6,100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보다 웬만한 커피 브랜드들이 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 세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의점 CU에 따르면, 즉석 원두커피의 2030 매출 비중이 45.8%, 10.3% 정도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의점 커피들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늘었다. 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소비층에서는 그런 걸로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 역시도 비싼 카페에 가서 5,000원, 6,000원씩 주고 커피 잘 안 먹습니다. 물론 맛은 있어도 막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는 사실 아니에요. 6,000원, 7,000원이라는 돈이 커피 한 잔 쉽게 마실 수 있는 가격은 저한테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다음 기사가 가장 비싼 커피는 스벅 아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랑 내용이 비슷하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스타벅스가 지금은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보다 더 저렴한 커피 전문점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취지의 기사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비싸요, 사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저는 납득은 되는데,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어떤 제반 시설들의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사실 커피 가격을 안 올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의 어떤 개선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악순환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또 한 가지가 코로나에 커피숍 몰려간 제주 1년 새 카페 284곳 신장 개업 23% 증가 199가구당 한 곳꼴 전국 평균 수치보다 훨씬 많아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한눈에 보는 전국 커피 전문점 지도를 보면 1년간 커피 가게 사업체 수 증가율인데 역시 서울과 경기가 가장 높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밀집도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의 이제 뭐랄까 증가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커피의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언급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창업도 크게 늘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 매장은 지난해에만 100에서 300여 곳 불어났고 테이크아웃 전문점 메가커피는 지난 한 해에만 매장이 400곳 넘게 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는 홈카페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에스프레소 머신 등 커피 기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5% 뛰어올랐고 커피를 놓고 선뜻 지갑 여는 트렌드가 강해지자 업계에서는 상위 7%의 고급 원두로 만든 제품 시장 선점 경쟁이 불거졌다. 물론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은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커피 창업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기관에, 물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학원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상당수 창업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령대도 다채롭죠. 뭐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후반에도 창업을 생각하고 이제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 정말 이제 창업을 진짜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사실 예측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보루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카페 창업을 염두하고 있고 실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더라도 당분간은 이런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느껴지고 물론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실속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냐면 커피를 먹는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폐업률도 높아진다라는 어떤 반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새로운 사람이 창업을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적인 순환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이런 순환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언젠진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 수치로 보면은 상당히 팽창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듯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점이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진리죠. 모든 게 끝없이 올라가는 사례는 없어요. 물론 저도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자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는 다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는 안목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커피 업계나 카페 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바라보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항상 내려갈 때가 있고 팽창될 때가 있으면 수그러들 때가 있다라는 이런 기본 상식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는 요새 지난주부터 꽤 이슈화됐던 내용인데 물론 대부분의 커피와 관련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런 걸 검색하고 있으니까 잘 눈에 보이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카페에서 이런 커피 관련 기사를 이제 학원생들한테 소개해드리거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다들 생소해 하십니다. 뭐 하물며 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언급했던 맥심이라는 회사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조차도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냥 동서식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아무튼 그런 면에선 최근에 이슈화됐던 내용이 요 제주 카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요즘 그 커뮤니티에서 꽤 이슈가 되는 제주도 카페, 네, 이 카페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카페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악플이 엄청 달리기도 하고, 뭐 평점, 뭐, 하여튼 별폭탄 당하고 있죠. 근데 요 이슈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해요. 저는 요거를,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서 찾아보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네이트판에 게시판에 글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네이트판이 지금도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한창 때 디카 들고 작가랍시고 뭐 사진 찍고 글 쓰고 했었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2002년도, 네, 한 2002년도, 그쯤 될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그때 당시 한량이라 뭐 음식 사진 찍고 뭐 리뷰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 받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나름 또 작가랍시고 또 많이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요 내용이 이제 4월 9일, 8일자 이제 네이트판이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제주도의 어떤 모 카페에 이분이 이제 차를 끌고 갔다가 이제 남편이 운전을 했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갔는데 우연찮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카페가 아닌 다른 카페로 길을 안내했나 봐요. 근데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잘못 들어선 상황이라 이제 회차를 하려고 이제 돌아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이제 주차비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커피라도 하나 사 먹고 나가자 이제 이런 개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사 내용을 기사나 이런 그 게시판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글이 너무 많고 길어서 사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글쓴이의 내용은 뭐 그냥 나가면은 이제 좀 그 업주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 카페 측의 대응이 매우 진상이라고 비춰지면서 되게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내용이 이제 그 처음 글에 게시된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감정을 이제 이 네이트판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알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로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카페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양쪽의 말을 꼭 다 들어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이 꼭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 이런 걸 찾아보시는 분들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올렸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 입장에서 또 이제 그 해명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어떤 게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또 직원대로 좀 손님이 좀 기분 나쁘게 했다. 또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응대가 불친절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글이 오고 가고 있나 봐요. 사실 뭐가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카페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사나 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또 어떤지도 좀 사실 궁금해요. 여기가 이제 뷰 카페로 조금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커피가 맛있는 집이라기보단 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찾던 가게였는데 뭐 이제 예전 글들을 보면 이제 불친절하다는 글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불친절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실제로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 카페가 조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점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렵죠. 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새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요즘 카페 불친절도 컨셉이 되나요? 하면서 더 넓게 친절과 불친절을 논하는 모든 관계에서 라면서 어떤 누가 이제 컬럼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갑질 손님은 과도한 서비스를 바라고 이로 인한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 측이 아이고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요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이 흐름은 몇 년 사이 역전된 것 같다. 친절함이 느껴지면 되레 놀랍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카페에서 마시는 걸 좋아한다. 동네 곳곳에 좋아하는 카페 하나씩 정해두기를 낙으로 삼고 어디를 여행하든 그 지역의 카페는 꼭 방문한다. 그곳이 프랜차이즈여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글을 써가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스타용 카페는 그다지 좋지 못한 기억을 남겨주었고 거기엔 자리의 불편이나 시끄러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그 카페의 환경적 특징일 뿐이고 더 큰 문제는 컨셉을 가장한 불친절에 있다고 본다. 라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직 중에 뭐랄까 인성이 덜 되신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상식적이고 예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상식인 거고, 그러니까 상식이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가 생각하는 상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상식적이고 예의 있게 행동했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불편하고 예의가 아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방을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상식을 논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제주 카페의 이슈처럼 우리가 그 카페의 본질을 놓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들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승자박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꼭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을 마녀사냥하는 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어느 쪽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 측일 수도 있고 업주 측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뭐 매도당할 수도 있죠. 오해의 여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적 입장에서 조금은 사안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누가 꼭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항상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닌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시간과 기운이 남으면 한 회 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경계를 다시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해이해진 마음뿐만 아니라 날도 워낙 좋고 밖으로 나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만큼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좀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스스로가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처럼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뭐 일이 잘 풀리지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분명히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들이 올 때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자체를 즐기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소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진짜 기쁨이 넘칩니다. 뭐 이런 내 취향은 아니지만 맛없는 커피라 생각될지라도 이런 커피를 먹는 것조차도 나한텐 사치가 아닌가 하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고 언제나 댓글이나 사연을 받아들일 열려있는 저희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